또 20년 후인 2000년에 당선된 분이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총을 맞진 않았죠. 총 자체를 안 맞았죠. 그런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2000년에 당선되고 2001년에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9.11 테러가 일어나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나는데요. 그분이 2000 임기 초기에 그 프레첼이라는 딱딱한 과자가 있습니다. 프레첼이라는 딱딱한 과자를 먹다가 기도에 막혀가지고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그런데 급히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나셨는데요. 그 프레첼이라는 과자가 목에 기도를 막아서 기절까지 한 상황이 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새 저주가 적용되진 않아서 사망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엔가는 정치연설을 야외에서 하다가 어떤 암살 시도범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을 아들 부시 대통령한테 던졌는데 수류탄이 부시 대통령 30m 전방에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기를 모면해서 아들 부시 대통령은 태풍새 저주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20년 후에 당선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2020년에 당선된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2020년에 당선되셨으니까 그 태풍새 저주가 적용되는 그러한 연도죠.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2인 짝수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 되신 것 않습니까? 2020년에 당선되고 작년 즉 2021년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태풍새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이 되셔서 현재 연세가 194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한 81세인데요. 이분이 워낙 고령이어서 임기 중에 당연히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시고 임기를 마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드리는데요. 혹시나 만에 하나 임기를 못 채우고 그냥 자연사 내지는 병사하시거나 또는 요즘 미국의 총기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총기로 암살이 되실 수 있는 여지가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몰라서 너무나도 걱정스럽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그 테러범에 의해서 암살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사건을 봤을 때 미국은 더더욱 총기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총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국가다 보니까 혹시나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에 의해서 그 불의의 사고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철저한 경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태풍새의 저주의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태풍새의 저주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인데 그분은 태풍새의 저주의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1848년에 당선됐으니까 그분은 식중독으로 여름철에 지금처럼 7월 중순 덥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 차가운 우유하고 체리를 섞어서 드시다가 식중독으로인가 사망하셨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풍새 저주에 해당되진 않은데요. 그분을 포함한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6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은 총 8명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정부 수립 이후 2022년까지 총 74년의 헌정 역사를 갖고 있죠.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의 헌정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헌정 역사는 한 3배 정도 되죠.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셔서 올해 2022년까지 총 233년이 흘렀죠. 미국은 헌정 역사가 233년, 우리나라는 74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74년 곱하기 3 하면
222년이 되죠. 222년인데 미국은 그보다 11년이 더 많습니다. 3배가 더 넘는 거죠. 우리나라 헌정 역사 74 곱하기 3 하면 222년인데 미국의 헌정 역사는 그보다 11년이 더 긴 233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정 역사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의 3배 플러스 11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미국은 임기 중에 사망한 분은 그렇게 8명이나 되는데 반면에 임기 중에 사임한 분은 딱 한 분이죠. 잘 아시다시피 197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73년도에 그게 발각이 되죠.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상대당 후보의 캠프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라는 게 72년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1972년에 설치했는데 73년에 발각이 되고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74년에 사임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에서 46명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사임한 분은 그 닉슨 대통령 뿐이죠. 반면에 8명은 사망을 한 거고요. 임기 중에 사망. 그에 반해서 한국은 반대입니다. 반대. 한국은 74년의 헌정 역사 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3분이나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최규화 대통령 이 3분이 사임을 했고 암살된 분은 박정희 대통령 혼자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암살은 1명뿐인데 미국은 8명이나 뭐 병사 또는 암살이 되셨는데요. 미국이 암살이 높은 이유는 뭐 헌정 역사가 우리보다 3배 이상 되니까 암살이 높기도 하고 총기 규제가 잘 안 돼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사임한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헌정 역사가 우리의 3배 이상인데도 닉슨 대통령 혼자만 사임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화 3명의 대통령이 사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헌정 질서가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정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233년의 헌정 역사에서 보수 세력인 공화당과 진보 세력인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굳건해서 헌정 질서가 안정이 되어 있어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 혼자뿐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헌정 역사가 짧고 그래서 안정되지 않은 그런 거다 보니까 74년의 헌정 역사에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3분이나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태풍새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했고요.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저녁 한 8시 한 4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7시 52분부터 촬영한 것 같은데요. 한 50분 가까이 촬영했으니까 8시 40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촬영하기가 힘듭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토요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52분 동안 촬영했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